매일 저 청년 앞에 돈을 놓고 가는 하얀 머리 할머니. 아무도 그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서울 지하철 3호선 출구,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기타를 치는 20몇 살 청년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에 허름한 옷차림 하지만 그의 목소리만큼은 누구보다 순수하죠. 김도현이라는 이름의 이 청년 앞에 어느 날부터 수수께끼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검은 장바구니를 든 하얀 머리 할머니가 나타나 조용히 1,000원짜리 몇 장을 기타 케이스에 넣고 사라져요. 말 한마디 없이 눈빛 한 번 마주치지 않고 말이죠.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애절한 기운이 감도는 그 순간들. 하지만 그 뒤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어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청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그는 버스킹을 시작했습니다. 김도현, 26살. 지하철 3호선 7번 출구 한쪽 구석. 그의 전용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낡은 기타를 품에 안고 앉아 있어요. 기타 케이스는 텅 비어 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꿈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침 햇살이 지하철 출구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 도연의 검은 머리카락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지하철 출구 공간을 은은하게 채워나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기교적이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함이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 중 몇 명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대부분은 무심히 지나쳐 가기도 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도연에게는 노래 자체가 행복이니까요. 도연이 이 자리에서 버스킹을 시작한 지도 벌써 6개월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손끝이 떨려서 제대로 코드를 잡을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기타를 다룰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요. 그래도 매일매일 이 자리에 앉아 노래를 부르며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기타 케이스에는 동전 몇 개와 1,000원짜리 몇 장이 쌓였어요. 많지는 않지만 도연은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각각의 동전과 지폐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그 마음만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직장인들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고 학생들은 335 무리지어 웃으며 지나가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천천히 때로는 도연의 노래에 잠시 귀 기울이며 지나가시기도 해요. 도연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노래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때였어요. 오후 3시를 알리는 지하철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는 순간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머리에 검은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였죠. 도연은 왠지 모를 설렘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시계를 보지 않아도 할머니가 나타날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할머니의 등장은 도연에게 하루 중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되어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항상 그래왔듯이 말없이 도연 앞에 다가와 조용히 1,000원짜리 3장을 기타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동전이 아닌 지폐로, 그것도 항상 같은 금액으로요. 도연은 할머니의 작은 손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진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아주 잠깐 도연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 순간 도연은 할머니의 눈빛 속에서 뭔가 따뜻한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따스함이었죠. 아니, 그보다도 더 깊고 간절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사랑, 그리움, 안타까움. 도연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할머니는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계셨어요. 검은 장바구니가 살랑살랑 흔들리며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도연은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에서는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졌거든요. 왜 이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돈을 주고 가시는 걸까요? 왜 말 한마디 없이 눈빛 한 번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가시는 걸까요? 도연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궁금증이 맴돌았어요. 혹시 할머니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단순히 젊은 예술가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인 걸까요? 하지만 그 순간 기타 케이스 안에 돈을 보며 도연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음악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특히 저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은 도연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포기하지 마라, 계속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할머니가 준 돈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으로는 겨우 저녁 한 끼 정도밖에 해결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의 가치는 그 어떤 거액보다도 소중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도연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올까? 도연은 할머니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기타줄을 튕기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힘차게, 더욱 간절하게 말이에요.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노래가 흘러나오는 동안 도연은 자신의 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언젠가는 큰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초라한 지하철 출구에서 노래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소중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몰랐어요. 멀리서, 아주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시선의 주인이 품고 있는 복잡한 감정들을 말이에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걱정이 뒤섞인 그런 복잡한 마음을요. 해가 저물어가는 지하철 출구, 도연의 노래는 계속되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계속되었어요.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다양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 즐거워 보이는 연인들, 바쁘게 지나가는 학생들. 그 모든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도연의 노래는 작은 쉼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도연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의 불씨가 더욱 크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손길이 주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음악을 들어주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말이에요. 내일도 이 자리에서 더 좋은 노래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함께요. 도연아,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거냐? 김영수의 목소리가 아파트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우렁찬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영수는 평상시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도연이 기타를 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과 마주쳤던 거죠. 영수의 눈에는 아들의 모습이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 그리고 손에 들린 낡은 기타. 무엇보다 도연의 기타 케이스에서 흘러나온 동전 소리가 영수의 분노를 폭발시켰어요.
대학까지 졸업시켜 놨더니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하고 다니다니 이것이 아버지로서 견딜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아버지.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 했지만 영수는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노래로는 절대 먹고 살 수 없어. 언제까지 그런 망상에 빠져서 살 거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영수의 얼굴은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던 거죠. 영수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들이 알기나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반복적인 일상,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야근과 부업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고된 세월들. 그런데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노래나 부르고 다니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연아, 정신 차려. 영수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하루에 얼마나 벌어오는데? 10,000원? 20,000원? 그걸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냐? 도연은 주먹을 움켜쥐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버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하루 벌이는 형편없었고 때로는 1,000원도 안 되는 날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연에게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 저는 도연이 다시 말하려 했지만 영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됐어.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영수는 도연이 들고 있던 기타 케이스를 낚아채려 했어요. 그 순간 케이스가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고 안에 들어있던 동전들과 몇 장의 지폐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내가 하루 종일 한 일의 결과냐? 영수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며 더욱 분노했어요. 정확히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봐도 5,000원이 채 안 되어 보였거든요. 이걸로 뭘 할 수 있겠다는 거냐?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어머니 박정희가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정희는 남편과 아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는 도연의 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이런 다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지만 영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당신도 이 아들 편만 들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봐. 영수는 아내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게 할 거예요? 아들이 30이 되어서도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다니게 할 거예요? 정희는 눈물이 맺혔지만 참으려 했어요. 남편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 노래할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도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게는 음악이 전부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뭐라고? 영수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럼 넌 공기만 마시고 살 거냐? 집세는 누가 내고 밥값은 누가 대는데?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의 현실적인 지적에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지금까지는 부모님께 의존해서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도연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 벌써 6개월이나 시간을 줬잖아. 그동안 뭐가 달라졌는데? 영수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6개월의 결과냐? 영수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직업으로 삼겠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영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도연아, 아버지 말을 들어라. 영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였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자. 음악은 취미로 하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도연에게는 음악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살아가는 의미였습니다. 취미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었죠. 아버지는 모르세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에게 음악이 얼마나 소중한지. 소중하면 뭐해? 먹고 살아야지. 영수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 순간 영수는 도연이 가지고 있던 악보들을 보았습니다. 도연이 직접 작곡한 곡들의 악보였죠. 분노에 휩싸인 영수는 그 악보들을 낚아채더니 구겨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딴 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아버지. 도연이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떨어진 악보를 주우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구겨진 악보는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만해요, 두 분 다. 정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뭐해요?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면. 하지만 영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격해졌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들 편만 들어줘서 이 꼴이 난 거예요. 영수는 아내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정희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남편의 말도 이해되고 아들의 마음도 이해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도연은 바닥에서 구겨진 악보 조각들을 주우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악보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아 만든 소중한 작품들이었거든요. 밤새워 작업한 곡들,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은 가사들이 이렇게 구겨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수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식으로라도 아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현관문 앞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갑작스런 방문객의 등장에 거실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때 문 앞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문 앞에서 들려온 것은 이웃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큰 소리가. 김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현관문 너머로 말했어요. 아파트 복도까지 들렸던 고함 소리 때문에 나온 것이었죠. 영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이웃에게까지 들렸다는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아, 별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영수는 문을 열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래도 김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영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흩어진 악보 조각들을 주우며 눈물을 삼켰어요. 정희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고 영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노래로는 절대 먹고 살 수 없어. 언제까지 그런 망상에 빠져서 살 거냐? 혹시 아버지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자신이 정말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다시 기타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음악은 그에게 단순한 취미나 직업이 아니라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지하철 출구에 도착한 도연은 평소처럼 자리를 잡고 기타를 튜닝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어제의 일 때문인지 마음이 무겁고 손끝도 떨렸어요. 그래도 그는 용기를 내어 첫 곡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어제 아버지와의 다툼이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던 거죠.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빠졌어요. 평소라면 몇 명이라도 잠시 멈춰서서 들어주곤 했는데 오늘은 모두들 바쁘게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도연의 기타 케이스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도연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리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서더니 도연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그만 좀 해라. 시끄럽잖아. 도연의 손이 기타줄 위에서 멈췄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도연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그 남자는 더욱 큰 소리로 계속했어요. 죄송하면 뭐해? 여기가 당신 집 앞마당이야? 공공장소에서 이런 식으로 민폐 끼치지 마. 남자의 목소리는 지하철 출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어린 시선으로 도연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구경거리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무관심하게 지나가거나 조용히 응원해주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출근길에 이런 소음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남자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지 알아?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제 아버지와의 다툼으로 이미 상처받은 마음에 이런 공개적인 모욕까지 받으니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어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라고. 그럼 집에 가서 해. 남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여기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 중 몇몇이 너무하네.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직접 나서는 사람은 없었어요. 도연은 점점 더 작아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몇 명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재미있네. SNS에 올려야겠다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촬영하지 마세요. 도연이 간신히 말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검은 장바구니를 든 하얀 머리의 할머니 이순자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도연에게 용돈을 주러 왔다가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장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며 떨렸어요. 여보세요, 그만하세요. 갑자기 나타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나가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나서서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심하잖아요. 저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누구길래 끼어들어? 남자가 그 여학생에게 화를 냈어요.
이런 소음 공해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항의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소음 공해라니. 여학생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 사람 노래 아름다운데요. 저는 매일 들으면서 출근해요. 이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맞아. 나도 가끔 들었는데 좋더라.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냐? 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좋으면 뭐해? 허가받고 하는 거야? 이런 무허가 공연이 얼마나 불법인지 알아? 불법.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것이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경찰 불러야겠어.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이런 무허가 공연은 신고해야 해. 도연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어요. 경찰까지 부른다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도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당황함,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연이 연주하던 기타의 1번 줄이 갑자기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마도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 평소보다 세게 줄을 당겼던 것 같았어요. 끊어진 줄이 도연의 손등을 스치며 작은 상처를 냈습니다. 아, 도연이 작은 신음소리를 냈어요. 물리적인 아픔보다는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줄이 끊어진 것 같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끊어진 기타줄을 보며 어머, 큰일 났네 하며 수군거렸어요.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며 혀를 찾고 어떤 사람은 자업자득이지라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끊어진 기타줄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졌어요. 이 기타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에서 산 소중한 것이었는데 이제 제대로 연주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기타줄을 교체할 돈도 당장은 없었거든요. 봐라, 기타줄도 끊어졌잖아. 그 남자가 마치 자신이 옳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이것도 하늘의 뜻이야. 그만하라는 신호라고.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끊어진 기타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할머니 이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손자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검은 장바구니를 꽉 쥐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만 좀 하세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나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그 남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젊은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괴롭히세요? 할아버지께서는 모르실 거예요. 남자가 여전히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게 얼마나 큰 소음 공해인지.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연을 편드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너무 심하다. 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는 매일 듣는데 좋던데 하는 목소리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끊어진 기타줄을 보며 자신의 꿈도 이렇게 끊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을까요? 정말 자신은 현실을 모르는 철부지였을까요? 그리고 갑자기 끊어진 현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기타줄이 끊어지며 곡이 중단된 순간 도연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끊어진 1번 줄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도연의 절망을 대변하고 있었어요. 그는 기타를 내려놓고 끊어진 줄을 바라봤습니다. 이 기타는 대학교 2학년 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6개월간 해서 마련한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매일 밤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며 모은 돈으로 산 첫 번째 제대로 된 기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끊어진 기타줄을 보며 더욱 소란스러워졌어요. 어떤 이는 안 됐다며 혀를 찾고 어떤 이는 그래도 계속하려나 라며 구경거리로 여겼습니다. 도연은 그 모든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마치 자신이 서커스의 광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그만 좀 해. 처음에 시비를 걸었던 그 남자가 다시 소리쳤어요. 기타줄도 끊어졌는데 뭘 더 하겠다는 거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저 바닥에 앉은 채로 끊어진 기타줄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정말 불쌍하다.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동정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 나이에 저런 일을 해야 하다니. 하지만 그런 동정의 시선조차 도연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동정받을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자신은 단지 음악을 사랑해서 사람들에게 작은 감동을 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것뿐이었는데 말이에요. 봐라, 창피하지 않냐? 갑자기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아버지 김영수가 사람들 뒤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필이면 자신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순간을 아버지가 보고 있다니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었어요. 영수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왔다가 우연히 이 소동을 보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뭔가 시끄러워서 구경하러 왔는데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역시 내가 말한 대로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게 내 아들이야? 영수 옆에 있던 회사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거든요. 집에 가자. 영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이 추악한 광경을 볼 수는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아는 얼굴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거든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치심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영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창피 주지 마. 이 말에 주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수군거렸어요. 아, 저 사람 아버지네. 가족들이 얼마나 속상할까 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도연은 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저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영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마. 이미 충분히 창피당했어. 영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집에 가자. 도연은 간신히 일어서서 기타를 집으려 했어요. 하지만 끊어진 줄 때문에 제대로 케이스에 넣을 수도 없었습니다. 줄이 계속 걸려서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두고 가. 영수가 말했어요. 그런 쓸데없는 것 때문에 더 늦어지지 마. 안 돼요. 도연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중하면 뭐해. 이 꼴이 났는데. 영수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기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쓰레기라니.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쓰레기라고 부르다니 이보다 더 큰 상처는 없었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왜 아들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도연아. 그때 멀리서 들려온 여자 목소리가 있었어요. 어머니 박정희였습니다. 영수가 연락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건지 모르지만 정희도 이 자리에 와 있었어요. 엄마. 도연은 어머니를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정희는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동전들, 끊어진 기타줄,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절망에 찬 표정.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정희가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어요. 집에 가자. 엄마, 저는 도연이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정희가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어머니로서 아들을 감쌀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구경거리가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둘씩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촬영 그만하세요. 정희가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도 재미있겠는데 하며 더 가까이 다가와서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어요.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누군가의 스마트폰에 녹화되어 인터넷에 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가자, 어서. 영수가 다시 재촉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도연은 마지막으로 바닥에 흩어진 동전들을 바라봤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었지만 그것들은 자신의 꿈의 흔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동전들조차 주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할머니 이순자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자신의 손자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이 나서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의 검은 장바구니 안에는 오늘도 도연에게 줄 용돈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어요. 일어나, 도연아. 정희가 아들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도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기타를 들고 싶었지만 끊어진 줄 때문에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기타는 그 자리에 두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기타. 도연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지만 영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 어서 가자. 영수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도연은 자신의 소중한 기타를 그 자리에 남겨둔 채 집으로 향해야 했어요. 뒤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이제는 돌아볼 힘도 없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도연은 자신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지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말이 맞았을까요? 음악으로는 정말 먹고 살 수 없는 걸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걸까요?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왔던 희망과 꿈이 끊어진 기타줄처럼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때 할머니의 몸이 휘청이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할머니 이순자가 그 순간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지하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멀리서 손자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오면서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그래도 참고 있으려 했거든요. 하지만 도연이 자신의 소중한 기타를 포기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머,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119 불러요. 또 다른 사람이 휴대폰을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할머니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아까까지 도연을 구경하고 촬영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쓰러진 할머니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우려는 마음들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 젊은 남자가 할머니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맥박은 뛰고 있어요. 의식은 있으신 것 같은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들리세요? 이순자는 의식이 있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서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손자 도연의 절망스러운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는 바람에 검은 장바구니도 함께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장바구니 뚜껑이 열리면서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전들과 몇 장의 1,000원짜리 지폐, 그리고 작은 수첩 한 권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이 수첩을 주우며 물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거기에는 날짜별로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들이 있었어요. 3월 15일, 도연이가 봄이 오나봐요라는 노래를 불렀다. 목소리가 더 좋아진 것 같다. 3,000원 드렸다. 3월 16일, 비가 와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도 열심히 노래하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마음이 아프다. 5,000원 드렸다. 3월 17일, 오늘은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 직접 만든 곡인 것 같은데 정말 아름다웠다. 수첩을 본 사람이 놀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 할머니가 매일 그 젊은 음악가에게 돈을 주러 다니신 것 같아요. 정말요? 사람들이 수첩을 돌려보며 감탄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기록까지 하시면서. 그럼 이 할머니가 그 젊은이를 아시는 분인가 봐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음악을 좋아하셔서 후원하신 건가? 사람들은 수첩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거기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도연의 노래를 듣고 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적어놓은 기록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순자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도연이가. 도연이요? 그 음악하는 젊은이 말씀이세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과 아시는 사이세요? 할머니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손자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얼마나 절망스러워하고 있을지.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신고한 119 구급차가 도착한 거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과 응급처치 도구를 들고 서둘러 다가왔어요. 환자분 어디 계세요? 구급대원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물었습니다. 여기요. 사람들이 손을 들어 가리켰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구급대원들이 이순자에게 다가와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확인하고 의식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나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증상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할머니, 병원 가셔야겠어요. 다른 구급대원이 이순자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보호자 연락처 알고 계세요?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딸 정희에게 연락할 수는 없었거든요. 몇 년째 연락을 끊고 지내왔는데 갑자기 연락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보호자가 안 계시면 일단 응급실로 모셔갈게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나중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들것에 실려가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동전들과 수첩을 주워서 할머니의 장바구니에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이 할머니 정말 착하신 분이네요. 수첩을 본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매일 그 젊은이를 응원하러 오셨다니. 그런데 그 젊은이는 할머니가 쓰러진 걸 알까요?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까 가족들과 함께 떠났잖아요. 모를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 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은 걱정스러워했지만 도연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할머니가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떠나는 동안 이순자는 계속 도연을 생각했어요.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는 동안 도연이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 할머니의 마음은 자신의 몸보다 손자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사들이 이순자를 진찰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 증상이었다고 했습니다. 환자분, 최근에 큰 충격을 받으신 일이 있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이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손자가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쓰러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아무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거든요. 일단 안정을 취하시면서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 연락처가 있으시면 나중에 이순자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면서도 이순자의 머릿속은 온통 도연 생각뿐이었어요. 오늘 그 끔찍한 일을 겪은 후에 도연이 음악을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멀리서만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언제쯤 손자에게 자신의 진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면회객이 오셨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가족분이신가 봐요. 이순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도연이 온 건 아닐까? 아니면 정희가 소식을 듣고 온 건일까? 할머니는 긴장하며 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병원에서 밝혀진 그녀의 정체는 모두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실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도현도 정희도 아니었습니다. 간호사와 함께 들어온 것은 병원 사회복지사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사회복지사 김미영입니다. 중년의 여성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급실에서 쓰러지실 때 가지고 계셨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수첩을 보게 되었는데 사회복지사는 이순자의 검은 장바구니에서 나온 수첩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혹시 이 수첩에 나오는 도연이라는 분과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연락할 보호자를 찾아드리려고 해서요. 이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수첩에는 매일매일 도연을 지켜본 기록들이 너무도 생생하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이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외손자입니다. 외손자요? 사회복지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따님께 연락드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과는 몇 년째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수첩을 다시 펼쳐보며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이 기록들을 보면 거의 매일 손자분을 보러 가신 것 같은데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이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이가 지하철에서 노래하는 걸 알고 나서부터 매일 가서 용돈을 조금씩 드리고 왔어요. 하지만 제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어요?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몇 년 전 도연의 대학 졸업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순자는 도연이 음악을 전공하는 것을 적극 지지했어요. 손자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위 김영수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음악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며 도연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를 원했어요. 그때 이순자가 나서서 영수와 크게 다퉜던 거죠. 음악이 뭐가 나빠요? 이순자가 영수에게 소리쳤던 그날이 생생했어요. 도연이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데 왜 그 아이의 꿈을 꺾으려고 해요? 어머님은 현실을 모르세요. 영수도 지지 않고 대답했어요. 음악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도연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다툼에서 딸 정희는 결국 남편 편을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엄마, 영수 말이 맞아요. 도연이가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로 이순자는 딸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자신이 끼어들어서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손자에 대한 걱정은 하루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도연이가 지하철에서 노래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이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사회복지사는 이순자의 이야기를 듣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매일 가서 도와주신 거군요. 도와준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고작 몇천 원씩. 하지만 그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왜 쓰러지신 거예요? 이순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오늘 도연이가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했어요. 기타줄도 끊어지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아,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나서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순자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직 제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어요. 그 아이 가족들이 더 힘들어질까 봐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응급실에서 할머니를 데려다 주신 분이 문의 전화를 했어요. 혹시 연락드릴 가족분이 계시냐고. 누가요? 이순자가 물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도와주신 분들 중에서요. 그분들이 할머니 수첩을 보고 매우 감동받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간호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 도연이라는 분께도 알려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이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도연이한테요? 네. 할머니가 매일 그분을 응원해 오셨다는 걸 알고 그분도 알 권리가 있다고 하시네요. 이순자는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도연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순자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도연이를 불러주세요.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제는 말해야겠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는지. 사회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락처를 아시나요?
딸한테. 이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딸한테 연락해 주세요. 박정희. 제가 입원했다고 하면 올 거예요. 30분 후 병실 문이 열리며 정희가 서둘러 들어왔어요. 뒤이어 영수와 도현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엄마. 정희가 이순자에게 달려가며 울먹였어요. 왜 이런 일이? 연락도 없이 왜? 영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도연은 할머니를 보며 놀란 듯 했어요. 할머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순자는 손자를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도연아. 미안하다.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도연이 물었지만 이순자는 대답 대신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야. 이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도연이한테 말해야겠다. 할머니가 누군지.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가 당황했어요. 이순자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검은 장바구니를 가리켰어요. 도연아, 이 장바구니 본 적 있니? 도연이 장바구니를 보는 순간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게 그 할머니. 그래. 이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매일 너한테 용돈 갖다 주던 할머니가 바로 나다. 내 외할머니야. 병실에는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아버지 영수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어머님.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병실 한가운데 서서 이순자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달 떨고 있었어요. 강직하고 권위적이던 평소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당황하고 충격받은 한 사람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어머님을 그렇게. 영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도연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일 자신에게 용돈을 주던 그 따뜻한 할머니가 바로 외할머니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할머니였어요? 도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럼 매일 저를 지켜봐 주시던. 그래, 도연아. 이순자가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매일 너를 보러 갔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래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지. 할머니는 다 보고 있었다. 정희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영수는 갑자기 무릎을 꺾고 이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자존심이 강하고 권위적이던 영수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영수의 목소리가 눈물에 젖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영수야. 이순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렴. 무릎 꿇을 일이 아니야. 아닙니다. 영수가 고개를 들며 소리쳤어요.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내쫓았어요. 가족에서 떼어놓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저희를 원망하기는커녕 도연이를 뒤에서 도와주고 계셨다니. 영수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참담함을 느꼈어요. 몇 년 전 이순자와 크게 다퉜을 때 자신이 얼마나 매몰차게 굴었는지 기억이 났거든요. 어머님은 집에서 나가세요. 그때 영수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던 말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도연이 교육에 간섭하지 마세요. 음악 같은 걸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요. 음악이 뭐가 나빠요? 이순자가 대항했던 그 모습도 기억났어요. 도연이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데요. 현실을 보세요, 어머님.
영수가 더욱 큰 소리로 대답했던 것도요. 그런 비현실적인 꿈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요. 그날 이후 이순자는 정말로 집을 나갔어요. 영수는 그때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제야 가정이 평화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순자는 원망하기는커녕 멀리서라도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말이에요. 내가 내 장모님을 그렇게 버렸단 말이냐? 영수가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도연도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항상 강하고 확신에 찬 모습만 보여주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연아, 영수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너의 꿈을, 너의 음악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만 했어. 영수는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도연의 음악이 단순한 취미나 철없는 꿈이 아니라는 것을. 이순자가 매일 도연을 보러 다녔다는 것은 정말로 도연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님의 눈은 자신보다 훨씬 정확했던 거였어요. 어머님, 영수가 다시 이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영수야. 이순자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너도 아버지로서 아들 걱정되는 마음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음악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이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건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거야. 도연이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란다. 이순자는 자신의 수첩을 꺼내어 영수에게 보여주었어요. 여기 좀 보렴. 도연이 노래를 듣고 위로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첩에는 도연의 노래를 듣고 지나간 사람들의 반응도 적혀 있었어요. 3월 20일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도연이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1,000원을 넣고 가면서 고맙다고 말했다. 4월 5일 할머니 한 분이 도연이 노래를 들으며 죽은 남편이 생각난다며 우셨다. 그분도 돈을 넣고 가셨다. 4월 12일 학생 한 명이 도연이 노래를 듣고 힘이 난다고 말하며 박수를 쳤다. 영수는 수첩을 보며 점점 더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아들의 음악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도연아, 영수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지했구나. 음악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는데.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영수가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의 꿈을 짓밟으려 했구나. 그리고 어머님까지.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몇 년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이 비로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도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편을 들어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정희야. 이순자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너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 엄마가 더 현명하게 했어야 했는데. 할머니, 도연이 이순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아무도 제 음악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매일 와서 알고 있어, 도연아. 이순자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가 다 보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노래하는지. 앞으로는, 영수가 말했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응원하겠습니다. 도연이 음악을
그리고 어머님도 다시 집으로. 영수야. 이순자가 손을 들어 말렸어요. 고맙지만 그건 천천히 생각해보자.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가서요.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네, 알겠습니다. 정희가 대답했어요. 도현아. 이순자가 손자를 불렀어요. 오늘 그 끔찍한 일. 할머니가 봤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머니.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포기하지 마. 이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 할머니가 매일 지켜봤는데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순자는 영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가족 모두가 너를 응원할 거야.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도연아. 아버지가 제대로 도와주겠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이해.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거든요. 그날 밤 도연은 또다시 기타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와 방 한켠에 세워둔 기타를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어제 지하철 출구에 두고 온 기타는 아버지가 직접 가져와 주었어요. 영수는 말없이 도연의 방에 기타를 가져다 놓으며 기타줄. 새 걸로 갈아야겠구나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는 아들의 음악에 대한 이해와 응원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새로 교체한 기타줄을 천천히 튕겨보며 음을 맞췄습니다. 맑고 깨끗한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어요. 그 소리는 어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 희망적이고 더 따뜻하게 들렸거든요. 할머니. 도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정말 할머니였구나. 그동안 자신을 지켜봐 주던 그 따뜻한 시선의 정체를 알고 나니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외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음악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도연은 기타를 품에 안고 가족들이 있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 영수는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도현아. 정희가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기타 가져왔네? 네, 엄마. 도연이 대답했어요. 오늘 할머니를 위해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요. 영수가 신문을 접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들의 기타 소리가 시끄럽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듣고 싶었어요. 그래, 불러보렴. 영수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도 듣고 싶구나. 도연은 소파에 앉아 기타를 무릎에 올렸어요.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이제야 자신을 이해해주게 된 가족을 위해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지 말이에요. 문득 떠오른 것은 자신이 직접 만든 곡이었어요. 며칠 전에 작곡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그동안은 부끄러워서 가족 앞에서 자작곡을 부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용기가 났어요. 이 노래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곡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이고요. 정희와 영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이 직접 곡을 만든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도연이 기타를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이 거실을 가득 메웠어요. 그리고 이어서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멀리 있어도 느낄 수 있어요. 당신의 따뜻한 사랑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지켜봐 주시는 마음을.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이 있어 저는 꿈꿀 수 있어요. 힘들 때마다 생각날 거예요. 당신의 그 따스한 미소를. 노래가 흘러나오는 동안 거실에는 깊은 감동이 흘렸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영수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가사 하나하나가 마치 할머니를 위해 만든 것 같았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지켜봐 주시는 마음이라는 부분에서는 정희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할게요. 당신이 보여준 사랑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줄 거예요. 이 마음, 이 꿈, 이 노래를. 마지막 구절이 끝나자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연아.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정말 아름다운 노래구나. 내가 이런 곡을 만들 줄 몰랐어. 영수는 아직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들의 노래를 제대로 들어본 것이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감동적일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영수는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도연아, 아버지가 정말 바보였구나.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을까? 아버지, 미안하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음악을 하다니.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 모르겠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신의 음악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연아, 정희가 말했어요. 이 노래를 할머니께도 들려드려야겠구나. 분명 좋아하실 거야. 네, 엄마. 내일 병원에 가서 불러드릴게요. 아니다. 영수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지금 가자. 지금 당장. 지금이요? 하지만 면회 시간이. 상관없어. 영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차 있었어요. 어머님께 이 노래를 들려드려야 해.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사과드려야 해. 30분 후 도연 가족은 병원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간호사들이 특별히 허락해 주어서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순자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이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도연이 기타를 들고 다가갔어요. 할머니를 위해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왔어요. 노래를? 이순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제가 직접 만든 곡이에요. 도연이 병실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를 생각하며 만든 노래예요. 이순자는 감격스러워했어요. 손자가 자신을 위해 직접 만든 노래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도연은 병실에서 조용히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음량을 낮춰서 연주했지만 그 진심만큼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멀리 있어도 느낄 수 있어요. 당신의 따뜻한 사랑을. 노래가 시작되자 이순자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가사 하나하나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았거든요. 정말로 멀리서 손자를 지켜봤던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영수와 정희도 조용히 노래를 들으며 감동에 젖었어요. 아들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새롭게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재능을 가진 아들을 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말이에요. 언제나 함께 할게요. 당신이 보여준 사랑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줄 거예요. 이 마음, 이 꿈, 이 노래를.
마지막 구절이 끝나자 병실에는 깊은 감동이 흘렸어요. 이순자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이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정말 아름다운 노래구나. 할머니를 위해 만들어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도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한다는 말로는 부족해. 이순자가 손자의 손을 잡았어요. 이건 할머니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거야. 영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 도연이가 정말 대단한 아이였네요.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이순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도연이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이제 가족 모두가 응원해주면 되는 거야. 그때 병실 복도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의 노래를 들은 다른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조용히 박수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간호사 한 명이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말했어요. 다른 환자분들도 모두 감동받으셨어요. 도연은 부끄럽지만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노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도연이 이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노래할게요. 할머니가 그리고 가족이 보여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요. 그래, 그렇게 해라. 이순자의 눈빛은 평온했고 아버지조차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울린 도연의 노래는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다음 무대는 상상조차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도연은 더 이상 지하철 출구의 작은 구석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희망을 노래하는 청년 도연이라는 작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진심 어린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달 전 병원에서의 그 감동적인 밤부터 시작되었어요. 도연의 노래를 들었던 간호사들이 SNS에 영상을 올렸고, 할머니를 위한 손자의 노래라는 제목의 영상이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거든요. 사람들은 도연의 순수한 마음과 아름다운 목소리에 감동받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런 효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음악으로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기적 같은 일이네요. 댓글들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고 조회수도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민들을 위한 특별 공연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도연아, 떨리지? 무대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 영수가 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조금요, 아버지. 도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들으러 와주셨다니. 관객석 한쪽에는 휠체어에 앉은 외할머니 이순자가 있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손자의 첫 공식 공연을 놓칠 수는 없다며 나온 거였죠. 할머니 옆에는 어머니 정희가 담요를 덮어드리며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희가 어머니께 물었어요. 괜찮다, 괜찮아. 이순자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구나. 우리 도연이가 이렇게 큰 무대에 서다니. 무대 위로 올라간 도연은 마이크를 잡고 관중들을 바라봤어요. 지하철 출구에서 몇 명 앞에서 노래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규모였지만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도현, 화이팅! 관중들의 응원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지하철 출구에서 노래하는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가족들도 제 꿈을 이해해주지 않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기도 했죠. 관중들은 숙연해져서 도연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힘든 시간 동안에도 멀리서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도연이 할머니가 앉은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외할머니셨는데 매일 저에게 작은 용돈을 주시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그분이 할머니인 줄도 몰랐는데 이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도, 가족들이 제 꿈을 이해해주게 된 것도 모두 할머니의 사랑 덕분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노래는 할머니를 위한 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이에요. 관중들이 박수를 치며 기대하는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이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숙한 멜로디가 광장을 가득 메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풍성했습니다. 시에서 준비해준 백밴드가 함께 연주해주고 있었거든요. 멀리 있어도 느낄 수 있어요. 당신의 따뜻한 사랑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지켜봐 주시는 마음을. 노래가 흘러나오자 광장은 깊은 감동에 잠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도연의 노래에 빠져들었어요. 관중석에서 영수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들의 노래를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음악을 하는 아들을 두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이 있어 저는 꿈꿀 수 있어요. 힘들 때마다 생각날 거예요. 당신의 그 따스한 미소를. 첫 번째 곡이 끝나자 광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어요. 브라보! 감동적이다!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이 깊게 인사했어요. 이제 두 번째 곡을 들려드릴게요. 이 곡은 음악을 하는 모든 사람들,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도연은 새로 작곡한 꿈을 향해라는 곡을 불렀어요. 희망차고 힘찬 멜로디였는데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곡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도연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 들려주세요. 당신의 가족 이야기에 울었어요. 하는 격려의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몇 개월 전 지하철에서 도연을 모욕했던 그 남자도 있었어요. 그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도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몇 개월 전에 지하철에서 당신에게 심한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오늘 공연을 보고 나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었는지 깨달았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공연장 한쪽에서는 여러 음반회사와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이 도연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막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는데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해가 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후 도연 가족만 광장에 남았어요. 무대 위 조명이 꺼지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아, 이순자가 손자를 불렀어요.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할머니. 도연이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이순자가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그저 곁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영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도연아, 아버지도 정말 자랑스럽다. 오늘 내 공연을 보면서 음악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 아버지. 도연이 일어서서 아버지와 포옹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라. 영수가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줄게. 정희도 다가와서 가족 모두를 끌어안았어요.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생각했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혼자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할머니의 숨은 응원, 아버지의 늦었지만 진심 어린 이해, 어머니의 변함없는 지지. 이 모든 것이 있었기에 오늘의 무대가 가능했던 거죠. 며칠 후 도연에게는 전국 투어 공연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규 앨범 발매 계약서도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진짜 무대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요양원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을 위한 음악회였죠. 가장 큰 무대는 아니었지만 도연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무대였어요.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노래하겠습니다. 도연이 요양원 작은 강당에서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어요. 어르신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손자, 손녀를 그리워하고 계셨거든요. 도연의 노래는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제 도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이 함께했어요. 그리고 그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가족의 사랑을 되찾게 해주는 기적. 도연은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음악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재물이 쌓이고 건강해지는 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이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를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 보세요. 오늘 하루가 훨씬 유쾌해질 거예요.